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시내 제한속도 벌금 규정 강화를 추진해온 로리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사용하는 공무용 차량에 미납 벌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장을 태우는 공무용 차량 중 2대가 지난 14개월간 3개의 속도 위반 딱지와 2번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정부 관계자는 이달까지 해당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프 시장이 소유한 SUV 한 대 또한 신호 위반 벌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 기록에 따르면 라이프 시장 경호부서가 사용 중인 차량 2대에도 미납 중인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쌓인 벌금은 총 658달러에 이른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신호를 위반해 단속에 걸린 라이프스의 공무용 SUV는 벌금 납부 기한에 맞추지 못해 차압됐습니다. 게다가 라이프시 사용했던 이전 차량에 미납 중이던 교통법규 위반 딱지는 현재 납부되지 않은 공무용 차량에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는 2020년 말 시카고 트리뷴의 심층 취재로 해당 사안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라이프스의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관행적으로 철회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자 추가 부스터샷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1,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후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추가 접종을 해야 할지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새로운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이모 씨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1, 2차 백신 접종 이후 추가 접종을 계속 미뤄오고 있습니다. 버팔로 그로브에 거주하는 김모 씨 부부는 2달 전 3차 부스터샷을 동네 월그린 스토어에서 함께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쪽 어깨 통증이 왔는데 처음에는 50견이 왔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같은 날 백신 접종 후 부부의 어깨 통증이 비슷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부스터샷은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최근 급증하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건당국의 확실한 대답이 어려운 상황이라 대중의 불신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백신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인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연방식품의약국의 권고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적합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경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와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에팔레치아 산맥 일대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9일 앤디 비셔 켄터키 주지사는 지금까지 16명이 폭우 피해로 사망했으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비셔 주지사는 폭우로 사망한 6명의 어린이 중 4명이 한 가족이었다고 전하며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 가족들과 커뮤니티에게는 더욱 힘들 것이다. 기도를 계속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조 현장에는 주방위군, 켄터키 경찰국 등이 투입되었으며 항공기와 배 등으로 300여 명의 시민들이 구조되었다고 주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비 피해로 약 3만 3천 명의 켄터키 주민이 단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켄터키 강은 이전 최고 수위 대비 6피트나 상승했으며 주말까지 수위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공영 라디오는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켄터키 중부와 동부 등지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29일 밤 10시까지 홍수 경보하에 놓인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는 이번 홍수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켄터키주 동부 지역에 대규모 재난을 선포,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하도록 명했습니다. 윈TV 뉴스 최지원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어린 딸과 에반스턴의 공원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한 피해자가 사건 이전 마주친 피의자를 희롱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급 살인죄로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키르얀 몬노는 이번 주 법원 출석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휴대폰 게임 포키몬고를 하기 위해 7살 딸과 세르반도 함노스는 에반스톤의 에글스터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근방에서 애정 행위를 하고 있던 몬노와 그의 파트너를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몬노는 진술했습니다. 몬노와 그의 파트너는 즉시 현장을 벗어났지만 곧 흰색 SUV를 탑승해 돌아왔습니다. 목격자들은 뒤에 총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이전 함노스가 몬노와 그의 파트너의 물품을 갈취한 흔적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함노스는 수색 당시 주머니에 본인 명의가 아닌 2대의 휴대폰과 총기 한 정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수사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낮잠을 자주 자는 사람이 고혈압과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낮잠이 뇌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중국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바이오뱅크에 낮잠 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36만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의 일일 낮잠 빈도와 혈액, 소변, 타액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낮잠을 한 번 이상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을 겪을 확률은 12%,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24% 더 높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0세 이하에서는 장기적으로 고혈압에 시달리게 될 확률이 20% 더 높았습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대 파인버그 의대 수면의학과 필리스 박사는 연구 결과는 낮잠이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많은 변수를 조정해 고혈압과 뇌졸중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중년층과 노년층에 추진돼 있고 낮잠의 빈도만 고려했을 뿐 낮잠의 지속 시간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93,216명, 신규 사망자 수는 260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7,151명, 신규 사망자 수는 26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